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입니다.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811페이지에 로마자 4번 저당권과 용익관계 보겠습니다. 삼마에럴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4번 저당권과 용익관계 1번의 서설.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설정자는 목적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이 실행되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에는 이전되므로 기존의 이용관계는 근본으로부터 흔들리게 된다. 여기서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하여 목적물의 용익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1번에 저당권 실행 경매의 경우와 용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812페이지 2번의 법정지상권, 3번의 저당권자의 토지 경매 일괄적 경매권, 4번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여부 등이 그것이다. 2번의 저당권과 용익관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용익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5, 2, 3번. 좀 전에 자세히 봤죠? 그 다음에 3번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니다. 보겠습니다. 양가 1번에 건물을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 법제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건물을 위한 토지 이용을 현실화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는 건물을 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토지 이용권이 법정지상권이다. 밑줄 치겠습니다. 우리 현행법상 이러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4가지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다.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기속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중에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이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밑줄 치겠습니다. 동일인이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이 법정지상권을 성립할 수 있다. 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한가? 여기에 관한 학설은 동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꾀한다는 공익상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강행법규이고 따라서 동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견해. 2번에 제366조가 강행법규이긴 하나 포기를 불허할 정도에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 3번에 인위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다고 풀이하는 것이라는 견해. 이건 아니었다. 판례는 일설과 같다. 사견으로 인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양가로 2번의 성립요건, 망가로 2번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을 존재할 것. 요건만 먼저 빨리 보겠습니다. 2번에
소유자의 동일성. 3번에 저당권의 설정, 4번에 경매자료 소유자가 달라질 것. 네, 여기까지 그렇게 되겠네요. 성립 요건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과 관련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366조는 의용인법에서는 달리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통설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한다. 건물이 없는 813페이지. 토지가 건물이 있는 토지보다 담보가치가 높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에 세워진 건물에 관하여서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판례는 통설과 같다. 사견으로 통설이 된 이유가 적절하며 따라서 그 견해가 옳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에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하나하여 인정되며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토지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가장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그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으면 충분하며 반드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이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 다만 판례는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데까지 최소한의 기존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의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을 요구하며 이 요건을 갖추는 한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건축을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 또는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뒤에 재건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여기에 관한 학설은 긍정하는 데 다툼이 없으나 다만 재건축의 경우에 관하여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새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종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재건축될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때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하였다. 그럼에 있어서 814페이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중 어느 하나에만 저당권이 설정되는가 아니면 둘 모두에 설정되는가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에 새 건물과 그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 대법원은 결혼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공동도당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하였다. 그에 의하여 동일인이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도당이 설정된 후에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의 동일한 수위의 공동저당을 설정해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새기지 않으면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칙의 손해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집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전유 부분과
그 대지 부분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집합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토지와 함께 공동권저당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로서는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 기록이 부활하는 절차 등에 거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저당권자가 이 사건 주택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이를 담보로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불칙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성립하고 단지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폐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네, 판례 보겠습니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수준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상당하다. 왜냐하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상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받는 것을 용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정지상권의 가치만큼 감소된 토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러입니다. (81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매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815페이지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이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수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을 성립하는 신축 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이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로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축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견으로 건물을 증축, 개축한 경우에 신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때와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증축, 개축하였지만 신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는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후자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을 기초로 하여 토지의 담보평가를 가치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양가로 2번에 소유자의 동일성 양가로가 제366조에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그 법문에 의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경매 당시에만 동일하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옳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새겨야 한다. 양가로 나의
우선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었어야 한다. 저당권이 설정될 때 토지와 건물이 각기 다른 자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 경우에는 그 건물을 위하여 이미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용의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용의권을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판례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 양가로다.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음을 충분하며 경매가 행하될 때까지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하여 저당권 설정 후에 토지와 건물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성립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때에도 건물 소유자인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저당권자에게는 손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건물을 위하여 토지의 임차권을 획득하거나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가 있으면 용의권이 소멸하며 건물 소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 점은 아무런 용의권이 없었던 때와 마찬가지이며. 816페이지.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법률상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토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고, 그 후 건물이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나 그것이 미등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하여 그때는 매도인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한다. 양가로라에 우리 대법원은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된 여지가 없다고 한다. 양가로 기억.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고은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1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이혼에 건물 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이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 공유자들을 위해서도 이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점,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특의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점,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 공유자들은 민법 366조에 의하여 토지 정보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면 상당하다. 토지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 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 행위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나아가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지분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817페이지 보겠습니다. 방가로 3번에 저당권의 설정.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또는 둘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 가운데 어느 것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때에는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으나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방가로 4번에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전형적인 경우는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 경매가 될 때이다. 그 외에 통상의 경매, 강제 경매에 해당해질 때에도 포함되는 것에 관해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그때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 사견 보겠습니다. 판례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운데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의 이용권을 현실할 수 없는 때인 통상의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에는 366조가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나머지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한 견지에 서는다면 여기 경매에는 저당권자 또는 일반 채권자가 집행권에 의하여 행하는 통상의 강제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기 다른 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둘이 모두 동일인에게 매각된 때에는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필요가 없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면 되고 어느 곳의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설정 당시 소유자인지 아닌지 등은 묻지 않는다. 양가로 3번에 성립 시기와 등기.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시기나 토지나 건물의 경매로 그 소유권이 경매에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매수인이 매각되는 모두 지급한 때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방가로 2번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제187조에 의한 물권 변경이다.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등기가 폐행하여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는 등기가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그리고 또 토지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때에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이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처음에 취득한 자는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나 그 전득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제187조 단서에 의하여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만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등기 없이 건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818페이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누어 있다. 부정설은 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에 취득의 등기가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그에 대하여 긍정설은 건물의 존립보호를 하는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든 법정지상권의 공시는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가름된다고 하면서 해석로는 그런 법정지상권은 마치 지역권의 부정성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를 유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다. 사견 긍정설은 187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법정지상권의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 양수인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부정설을 취해야 할 것이다. 판례는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권의 종속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부정설을 취한다. 즉 법정지상권의 등기가 있어야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판례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양수인은 건물 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는 학설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으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토지나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나 저당권이 설정돼 토지와 함께 건물을 모두 양수하였으나 건물이 미등기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토지에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강요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그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법정지상권자를 대위하여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는 경우와 달리 그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매 매수인은 경매에 의하여 법정지상권까지 당연히 취득하게 되며 그런 법정지상권의 등기가 없이도 토지를 전득한 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압류, 가압류 등 처분 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경매 절차에 대해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해야 된다. 또한 이 법리는 사회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 절차에서 그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 양수인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819페이지. 여기에 관하여 판례는 과거에는 이를 인정하였으나 그 후 전화비제 판결에 의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 판결은 미등기의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 소유권 및 법정지상권을 양수한 자는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전에 건물 소유자들을 순차 대위하여 지상권 설정 등기 및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어서 심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으며 건물 양수인은 점유를 잃지 않으면서 양도인을 대위하여 법정지상권의 설정 등기 및 이전 등기를 하여 법정지상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나 대지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대지의 점거 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이로 인하여 대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반환 청구까지도 심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토지 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의 이익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의하여
토지의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땅에 관한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균형을 잃는 일이 된다. 따라서 판례처럼 해석하여야 한다. 효력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건물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대지의 부분에도 미친다. 안가로 이번에 법정지상권의 종속기간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다수설은 281조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으로 보아 동조 제1항에 의하여 280조가 정하는 최단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도 다수와 같다. 사견 다수설에 찬성한다. 방금 3번에 치료는 우선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그리고 법원은 치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 설정 당시 재관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이를 참작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치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법 820페이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이 발생했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치료를 청구함에 있어서 치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는 치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상당한 치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바로 그 급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에 판결에 의해서 치료를 얼마로 정한다는 판단하면 족한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 사이의 치료 급부 이행 소송의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자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 사이의 치료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한편 치료증감 청구권에 관한 민법 2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치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는 그 후 민법 규정에 의한 치료 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치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치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 상당하다. 양가로 이유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치료 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 지상권자가 판결 확정 후 치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치료가 판결 확정이 전후에 거쳐 2년 이상의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민법 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의 치료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지상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방가로 4번에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아니고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이므로 건물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방가로 5번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뒤에 건물을 중축, 개축하거나 재건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존속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은 한편으로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에 취득 당시에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였거나 건물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로 후문된 것을 새로운 독립된 건물로 개축하여 양 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는 이전의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소유하고 새로운 건물을 위하여는 법정지상권을 존속할 수 없으나 증개축 전후의 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존속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물론이거니와 건물이 멸실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성립하나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부분이 한정된다고 한다. 전자에 의하면 신고 업무자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 법정은 존속하게 되나 후자에 의하면 동일성이 없이도 존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원합의체나 이런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821페이지. 이 문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면 그 후에 중축, 개축, 재건축할 때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바와 유사하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견으로 건물의 증축 등의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이론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신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존속하고 동일성이 없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의 첫째 판결의 태도와 같은 것이다 하고 있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뒤에 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